쿠팡이 작년 3, 4분기에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작년 매출액이 26조 5,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해 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4분기만 보면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액이 7조를 넘겼습니다. 쿠팡의 역대급 매출,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쿠팡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금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요즘은 같은 값이면 뭘 살까요? 같은 값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였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네. 요즘은 같은 값이면 빠른 배송입니다. 네. 그래서 쿠팡을 초창기에 쿠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예정돼 있는 적자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업이 커지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쿠팡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켓 배송이나 이런 빠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에 이제 그 배달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배송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기 회사에서 직접 기사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쿠팡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에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특히 전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전전년도죠. 동기 대비해서 200만 명 정도 유료 회원이 급증을 하면서 1,100만 명 정도의 유료 회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이마트나 백화점을 가가지고 이 상품을 보면서 그 시리얼 넘버를 보고 실제로는 쿠팡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싸고 빨리 오기 때문이고 실제 쿠팡 플레이 같은 앱도 과거에 우리가 제일 많이 다운받은 플랫폼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먼저 떠올리는데 국내에서 1위는 쿠팡이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쿠팡 서비스, 유료 서비스만 가입하면은 제공되는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 숫자도 급격하게 늘 수 있고 거기다가 빠른 배송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쿠팡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속적인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사실은 K주식의 쓴맛을 제대로 이제 미국에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상장 가격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닝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금 더 성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이제 11번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그 배달 플랫폼들이 있었고 지금은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 양대 산맥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과점이 지속되고 조금 볼륨이 커질수록 배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운영 비용이 떨어진다는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쿠팡 성장성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쿠팡 자체 이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당시 보여지는 실적 자체가 적자였었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증시 상장했을 때 좀 부각이 됐던 게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예견이 됐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쿠팡이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이영재 전문가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미 있는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사실 과거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 그때 당시 이슈 타면서 급등세 나왔었던 이제 종목들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상 이제 물류 관련 종목들, 제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물류, 제지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의미 없이 지금 횡보 구간이 계속 되어 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모멘텀을 잃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 이슈 나오면서 다시금 좀 주가에 활력이 좀 넣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제지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부에서 플라스틱 사용 이제 자제하면서 종이봉투백 사용 장려하게 되면서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곤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상승세는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높은 상승률 보였었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윗골이 좀 길게 단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쿠팡의 성장세는 이제 앞으로가 계속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사실 이제 쿠팡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물류, 제지 쪽에 관련된 수급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 이슈가 뭐 계속 들어와서 낙수 효과를 보기에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쿠팡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영지 전문가님께서 이 가운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선별해 주시죠. 일단은 대표적인 쿠팡 관련 좀 동방이죠. 아무래도 이제 2018년부터 쿠팡의 물류를 주로 담당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하면 동방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지만 쿠팡 상장 이후에 사실 새로운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궤인데 쿠팡 자체는 성장하는 거는 긍정할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 딸려있는 테마주들도 같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세는 어쨌든 건 수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도 가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수급으로 몰려가는 쪽이 움직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주나 A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기대감으로 결국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수남매 장세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1년 내내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류나 이런 쪽은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테마성을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은 제가 뭐 방송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벽달에 한번 먹고 빠진 종목들은 몇 년 동안 풀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팡 상장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좀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측면에서 동방 같은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쿠팡 상장 시에 정말 급등 거의 막 피해침을 쐈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지금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 2,000원대 초중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쿠팡의 성장성이 좀 이어지면서 관련주가 한 번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을 크게 담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쿠팡 하면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KCTC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국내 운송이나 중량물 그리고 하역, 소화물 같은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쿠팡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떴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하염없이 빠지다가 지금 브레이크는 잡혀있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물류 일을 하는데 동방이냐 KCTC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쿠팡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방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 뉴스가 시장에 반영될 때 순환매 구간에서 반영될 때가 되면 동방이 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이 종목 역시 쿠팡이 나스닥 상장될 때 움직였던 구간 역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초 나와 있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염없이 빠졌는데 아까 이제 주식 와이프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제 일회용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종이백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요즘 편의점을 다니면은 편의점 종이백을 주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재활용 봉투를 줍니다. 그럴 거면은 미리미리 재활용 봉투를 원래부터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환경 오염을 한참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재활용 봉투를 주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좀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악재죠. 엄청난 우리 사회의 악재지만은
이런 악재를 극복하게 되면 사회 형태가 바뀌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특히 저 같은 이제 세대는 X세대 계열들은 사회 변화를 정통으로 맡고 있던 세대 아닙니까? 이제 삐삐부터 뭐 시티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스마트폰까지 써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 항상 사회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면에서 무슨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비대면 시장 자체가 발전이 됐고 이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류 관련해서 배송들을 많이 시키실 겁니다. 저처럼 실제 매장에 가가지고 상품만 구경하고 거기서 온라인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포장 관련주, 특히 골판지나 골판지 상자들을 제조하는 대형 포장 관련 같은 종목도 충분히 눈여겨보신다면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